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산불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5개월을 넘어서 거의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호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숨졌고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100배인 6만 제곱킬로미터가 산불로 소실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산불은 왜 잡히질 않는 것이고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게 지구의 환경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긴급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립기상과학원장, 과학원이 있었죠. 예. 기상청 산하에.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초대라기보다는요, 예, 예. 기관 이름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과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연속선상에서 그냥 이름만 바뀐 초대라고. 그럼 어찌됐든, 예, 예. 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예. 원장으로서는, 예. 소장이 아니라 원장으로서는 일대를 예, 하셨고. 조직이 조금 커지면서 예,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가장 기후 변화, 뭐 기후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보셔도 시청자 여러분이 될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예. 국민TV가 아닌 데서 한번 팟캐스트로 한번 모신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때 맞습니다. 강양구 기자랑 저랑 예. 같이 진행하는 예, 팟캐스트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작년에 또 책 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그 책 제목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빨간 지구는 아마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말씀하신 거고, 파란 하늘은 이제 예. 뭐 푸르른 하늘인데, 요즘은 뭐 노란 하늘이에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참 예.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책은 많이 팔렸나요? 네,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아, 예. 저는 그 텀블러도 있습니다. 아, 그 초반에 예, 예. 타면은 텀블러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텀블러도 예. 있을 정도로 잘 읽고, 아, 꼭 좋은 책이니까 이 기상과 기후에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탄 면적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어디에서는 뭐 남한만큼 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탄 건가요? 지금 면적이? 지금 그러니까 영역으로 따지면 호주 전체가 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면적을 따지면은 불탄 면적만 따지면 또 거의 우리 남한 면적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남한 면적만큼이 그냥 다 예. 불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호주 전역에서 다 일어났고 이게 호주 전역이 다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가 지금 건조하잖아요. 예. 건조하다라는 거는 고기압이 걸려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고기압은 저기압하고는 달리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가 뭐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이런 그렇죠. 거는 거의 예, 대륙을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전역에서 지금 이러한 산불이 호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연소가 됐나요? 아직도 그럼 타고 있나요? 지금 일부 이제 비가 와서 일부 지역이 좀 해소는 됐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진압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지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제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비가 많이 왔다고 호주 예, 일부 예, 지역에 예, 예. 그래서 화재에는 진화에는 도움이 예. 되는데 뭐 홍수 우려도 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 홍수라고 하는 게 꼭 예.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아니라 예. 그냥 사막에서도 홍수가 일어나요. 그렇죠. 나무가 없으면은 특히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예. 그 지역이 어떤 작은 비에도 전혀 대비가 안 된 그런 어떤 집을 전놨다든가 예, 예. 그러면 이제 홍수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강수량이 내리는 건조한 지역이고요. 예, 예. 거기에 어느 정도 비가 오게 되면 금방 그런 지역들은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안 돼 있다라고 봐야죠. 워낙 비가 적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바로 홍수가 돼 버립니다. 사실 한국이 엄청 강수량이 많은 곳은 아닌데 예. 6월, 7월에 예. 장마에 대비를 해서 모든 예. 뭐 배수라든지 이런
예. 관들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한국은. 그럼요. 여름에 우리는 한 방에다 내리는 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산불이 난 지역은 뭐 어디 아까 전역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이 나나요? 지금 뭐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뭐 호주 전체가 지금 건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숲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다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야생동물이 5억 마리가 죽었다라는 거는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은 거고, 뭐 어떤 동물들이 죽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5억 마리라고 그 자체가. 그런데 일단은 뭐 근데 인간이 뭐 1년에 600억 마리의 닭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니까 예. 대충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숫자는 오기는 하는데 일단 그 유칼립스 나무가 굉장히 예. 그 기름 성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알라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주식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불에 잘 타죠. 그렇군요. 건조한 데다가 예. 기름기가 많은 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탔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산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이제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서는 그런 산불이 일어나면 그거를 통해 갖고 무슨 열매가 이게 이제 씨앗이 이제 그 싹을 틔우는 그런 예. 과정을 겪기도 해요.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호주에서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전혀 대응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저런 산불에 그냥 죽어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호주에서는 예. 뭐 이제 지금은 한국은 겨울이지만 남반구니까 이 시즌에는 산불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예, 그렇죠. 호주가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산불은 일어나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 내지 14%는 산불에 의한 배출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나이가 뭐 30년, 50년씩 된 나무들은 일단 광합성으로다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 산불이 한번 난 다음에 나무가 새로 자라면 훨씬 더 이게 흡수량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 이건 자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태계 순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근데 거군요. 지금은 너무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산불이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호주에서 난 이 산불 때문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예. 뭐 전체 국가에서 뒤에서부터 뭐 100개 국가 정도가 배출한 탄소만큼 지금 배출을 해버렸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그런데 앞부분에 한 10나라가 대부분을 다 배출을 하는 아, 거니까 뒤에 있는 거 다 모아봤자 앞에 뭐 중국 하나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죠. 그렇긴 하군요. 그게 표현의 그런 어떤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멸종을 한 상태다라는데 기능적 멸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냅두면은 그냥 멸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보호를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제 유지를 하는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적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그렇군요. 뭐 코알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기능적 멸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알라가 이제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예. 아무튼 뭐 유칼립스 나무라고 하는 걸 좋아도 하고 그런데 그게 기름이 성분이 많아서 잘 타고 그냥 딱 지금 멸종하기에 딱 그렇게 어떻게 맞게끔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온 건조해서, 그러니까 산불은 매년 조금씩 나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진화가 돼 왔던 게 이제 인류 역사, 그리고 뭐 계속 했는데, 이번은 왜 이렇게 커진 거고, 왜 안 잡히고 있는 건지를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호주 저 산불이라고 하는 저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 우리가 저걸 기후변화다. 그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호주가 계속 이 산불이 증가를 하는 이런 추세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추세에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더 큰 저런 이제 산불이 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후변화는 어떤 이런 경향 속에서 이건 분명히 그런 어떤 추세 속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 양이 이렇게 그
구름대가 비를 내리는 구름대가 아주 주기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여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주기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딱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도양, 호주 주변은 평년보다 지금 온도가 좀 해양 온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저쪽 아프리카 쪽은 높고, 근데 딱 그렇게 고정이 돼서 아프리카 쪽은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호주 쪽은 계속 건조하고. 이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갔다가 그건 또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호주 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가 이제 건조 지역이 되고, 거기가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러면 왜 해양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그런 특성을 갖느냐?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을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배출한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이 온실가스가 열을 잡아요. 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초에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 5개의 에너지를 5개 에너지를 지난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그 열을 잡아요. 잡아놓고 지구에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 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루에 40만 개 히로시마 원폭의 열 에너지를 잡는 거. 열만 열만 이제 잡는 건데,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 93%를 해양에서 그 열을 받아요.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토양을 따뜻하는 데 쓰고, 실제 대기는 2% 미만만이 그 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양도 이제 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해양 자체 이제 순환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저게 이제 정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호주가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하게 되는 이유는, 호주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기온 차가 한 10도, 평균 온도로 따져서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우리나라는 한 20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기후변화 시그널을 잡기가 힘들죠. 자연 변동성 자체가 20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호주는 그 절반밖에 안 되니까 금방 그런 시그널들이, 기후변화의 시그널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그렇게 잘 잡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탄소 배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 경향성으로 보면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누군가는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기후변화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은 모든 과학적 증거는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이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해도 그 양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지구 평균 기온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19도요? 저 궁금한 게 전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0.03%였어요. 0.03%요. 그런데 그 0.03%가 워낙 열을 잡는 능력이 출중해서 33도로 올려버립니다. 33도로 올렸다고? 0.03%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태계를 이루고 이제 살고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0.03%가 이제 우리가 문명을 이루었던 그 안정적인 그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거기에다가 0.01%를 사람이 늘렸어요. 0.04%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0.04%가 됐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3%가 증가한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된 것입니다. 33%. 근데 이제 전체 양을 따지면 굉장히 작은 양이기는 한데,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양이 굉장히 열 잡는 능력이 출중하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될 때 사람이 뭐 웅덩이 같은데 뭐 세게 맞으면 멍이 들다 이제 풀리는데, 그 똑같은 충격을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건 작은 양 갖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의 급소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급소를 열심히 지금 때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그 비중이 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한 10% 차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네, 거의 뭐 78%가 질소고요. 21%가 산소고요. 예, 예. 1% 미만 0.4%가 알곤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미량가스들로 쭉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머지는 굉장히 극소량들이에요. 예, 예. 근데 바로 그 중에서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그 극소량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금방금방 이거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이런 위험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은 지금 뭐 탄소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선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고 있는데, 자,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우리 인류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파리기후 협약을 맺던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미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1도를 상승시켰고 예, 예. 앞으로 더 1도 이내로다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2도 이내로다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도 정도만 더 상승을 시킬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유엔에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IPCC라고 하는데 예. 거기 그거를 인천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예, 예. 해서 그때 결론이 야, 2도까지 안 된다. 이거 1.5도 선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0.5도 정도 이내에서 더 상승만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0.5도로 막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예.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한 4,200억 톤이에요. 4,200억 톤. 예. 그런데 2018년도에 42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인위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딱 10년밖에 남지를 않았죠. 딱 10년 남았네요, 진짜.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년 2020년이냐 그건 아니고 시점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제 8년 정도 남았다. 근데 이제 그럼 8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1.5도로 상승을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리 가스 스토브를 탁 켰다 그래서 물이 100도로 그 자리에서 끓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8년 후면은 1.5도를 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는 다 배출하고 그것이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 그래서 한 2040년 경이면 우리가 전혀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2040년 경이 되면 1.5도 이상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IPCC라고 하는 유엔의 전체적인 기후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그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뭐 1.5도 정도 따뜻해지면은 그냥 뭐 대한민국의 아열대 정도로 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거는 극히 우리 이제 당연한 우리 질문이기는 한데요. 예, 예. 우리가 그 0.5도, 1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균을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날씨가 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날씨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년 일어나고 매년 일어나는 것도 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하루 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이게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늘어나가면서 이렇게 팍팍팍 증가를 하죠. 40도가 넘고 거의 50도까지 육박하는 날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호주도 49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사람이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제 5만 명이 다 걸리듯이 예.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날씨뿐만이 아니라 뭐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뭐 식량 부족이 되고 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여기에 다 이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거의 탄소를 배출 안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는 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전체 이제 IPCC, 유엔이라고 하는 IPCC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누구나 또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정오 때 12시에 가장 햇빛이 강하지만 예. 실제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오후 2, 3시가 돼야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햇빛이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 일단 땅바닥을 데운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열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를 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가 지금 증가를 이제 시켜 왔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공기에, 대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전 세계 바다가 좀 뜨뜻해져야 돼요. 네, 예. 그러려면 그 시간이 한 20년 내지 40년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20년, 40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출된 것들은 앞으로 20년, 40년 동안 그 영향이 계속 미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저질러 버린 기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기후 위기가 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어떤 추론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탄소를 이제 우리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기에서 우리 댓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뭐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이게 텀블러 사용하고 이런 수준으로 될 게 아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업적으로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갖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쓰려고 하고 대중교통을 뭐 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렇지만 그걸 누다가는 해결은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수성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집행을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의원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내야지만이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기후 대응법이 통과가 됐어요. 거기서는 뉴욕시 안에서 205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80%를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80%를 어떻게 줄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게 도시에서는 건물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법에 통과된 내용이 뭐냐면 당장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는 건물을 아예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유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시에서 새로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통유리 건물, 그 에너지 효율이 가장 형편없는 건물인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건 뭐 에어컨 뭐 이런 게 히팅이 없으면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순전히 에너지로 견뎌내는 건물이니까 그런 건물들이 2050년까지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야만 해요. 다 뜯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랬더니 당연히 뭐 뉴욕에 이제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 로비를 합니다. 우리 뭐 흔히 우리 사회에서 또 뻔한 그 로비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뉴욕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 올 거고 그렇게 되면 뉴욕시가 경제가 침체가 돼서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운영 이루고 살자. 이런 것들을 로비를 엄청나게 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감수성들이 궁극적으로다가 그런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가야지만이 이거는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가 중요하긴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은 현재로서 정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정치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말을 해야 되는 사람도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뭐 국회에서도 하시고 TV에 나와서도 하시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과학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 지난 작년에 태풍이 7번 왔는데 이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럼 태풍이 자주 오는 것도 한국도 기후변화의 뭐 이유가 원인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과학자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예요. 그래요? 그게 해수면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태풍은 에너지원이 그 해양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일어나는 게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건 상당히 명백한 그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이쪽 태평양 쪽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곳에서는 이게 열적 에너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빙글하게 돌려주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순환적인 측면에서 이게 돌려주는 에너지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발생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열적인 요인은 많아졌는데 우리가
태풍이 돌잖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리는 힘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근데 거죠. 더워지면은 더 북쪽으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다가 예, 뭐 한국도 그러한 측면들은 있죠. 그래서 일단 발생을 하면 상당히 센 태풍으로 간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개수를 갖고서는 이게 기후 변화다를 이야기를 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논쟁의 영역에 있다. 그렇게 그렇지만 강도가 강해진다는 확실히 그건 기후 변화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 SH 신님이 교수님 국회로 갑시다. 역사의 주인 총선에서 뽑아요. 이유미님 조천호 선생님을 국회로 이미 아니, 뭐.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자, 뭐 굉장히 길어지고 사실은 뭐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얘기일 텐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다음 또 코너가 있어서 저희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불평등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불평등 문제요. 예, 오늘날의 모든 그 언론, 정치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음식물의 4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세요. 우리가 생산한 상품들을 통해 갖고 이 세상은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좀 깨버려야 되지를 않겠는가? 바로 우리가 이거는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결핍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상위 10%가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50%를 사용을 하고 하위 50%는 10%밖에 사용을 하지를 않죠. 그 상위 10%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전 세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그게 나라가 아니라 아니라, 사는 사람의 그걸로 따져갖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전 세계 그 10% 상위 10%가 뭐 가난하게 살아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유럽 사람 평균 수준으로만 우리가 내일부터 온실가스 수준을 그 정도로만 줄이면 35%가 그냥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게 과잉이 된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건 성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모든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뭔가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아끼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좀 분배를 하는 아무튼 나눠야 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누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과잉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풀려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것,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인간이 되자. 이거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의 재분배 문제, 아니 부의 불평등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성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생태학적인 어떤 관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육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전에 다른 분들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나오셔서 또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한 번씩 나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답이 좀 미더우세요? 뭔가 엮이는 것 같아서 뭔가 엮이는 게 제 인생의 그 목표는 아니어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기후변화 전문가, 기후위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전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